경기 용인시 외곽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좁은 이면도로 옆에 병수 자동차 정비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달려 있었다. 겨울이 한창이라 찬바람이 살을 파고들었고 철판 벽면에는 지난 세월이 만들어낸 녹이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이곳이 정도현의 삶이었다. 35살이 된 그는 오늘도 새벽같이 출근해 커피를 내려 마시며 낡은 난로 앞에 앉아 오늘 할 일들을 곱씹었다. 옛날 같으면 바쁘게 엔진 오일을 갈아주거나 타이밍 벨트를 교체하러 온 손님들이 줄을 섰을 텐데 이제는 하루 손님이 2~3명이면 많은 날이었다. 도현아, 오늘도 일찍 왔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정비소 주인 최병수 사장이었다. 65세의 병수는 무뚝뚝한 얼굴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네, 사장님. 도현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근데 어제 또 은행 직원이 왔다 갔어. 병수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다. 도현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하던가요? 이달 말까지 갚으라고. 이번에도 못 갚으면 경매 붙인단다. 사장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도현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이 정비소는 병수가 40년 가까이 운영해 온 곳이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도현이 취업한 곳이자 결혼하고 딸을 낳고 아내를 떠나보낸 추억이 모두 깃든 곳이었다. 리프트는 삐걱거렸고 진단기는 20년이 넘었으며 벽에는 엔진오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느 호텔 로비보다 편안한 곳이었다. 도현은 오래된 공구함을 열어 하나씩 닦았다. 사진이 하나 나왔다. 딸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5살 무렵의 타인은 아빠의 허리춤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 진찰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었다. 유방암이었다. 끝까지 병원비 마련한다고 모든 적금을 깨주었고 빚도 생겼다. 그리고 남은 건 타인이와 자신, 그리고 빚뿐이었다. 사장님, 혹시 대출 연장은 안 될까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다 알아봤는데 이번엔 진짜 안 된대. 우리 담보로 잡힌 건물 가격도 시세가 떨어졌다고 하고 도현아. 네가 나보다 더 젊으니 다른 데 자리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여기 두고 갈 수가 없는데요. 정비소 한쪽 벽면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가 고쳐준 차들의 주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첫 차를 맡기던 신혼부부, 시골서 올라온 대학생, 마지막까지 애지중지하던 할아버지의 오래된 포터, 그리고 타인인가 그린 그림도 붙어 있었다. 아빠의 일터라는 제목이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타인이 어린이집 선생님. 여보세요, 아버님? 오늘 타인인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데리러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한숨이 터졌다. 이미 병원비며 생활비로 빚이 쌓여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가 또 나간다. 하지만 다인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도현아. 병수가 도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 때문에 미안하다. 나 혼자였으면 진작 접었을 거야.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제 집이나 다름없는 곳인데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때였다. 부르릉. 이상하게 불규칙한 엔진음이 골목을 울렸다. 귀가 번뜩 뜨인 도현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엔진음이 심상치 않았다. 연료 공급 계통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잠시 후 정비소 앞에 검은색 맥라렌 7622CS가 멈춰 섰다. 찻값만 수억이 넘는 고성능 차였다. 헉, 병수가 놀란 얼굴로 창밖을 내다봤다. 이 동네에서 저런 차가 웬일이야. 차 문이 열리고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렸다. 긴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전형적인 부유층 자제였다. 하지만 얼굴은 심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살짝 주저하다가 문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병수가 당황해서 눈치를 봤다. 도현이 나섰다. 어서 오세요. 무슨 문제인가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외제차도 수리 가능하신가요? 병수가 머뭇거렸다. 도현이 침착하게 답했다. 네.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동이 걸리긴 하는데 엔진이 불규칙하게 돌아요. 가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어려 있었다. 세 군데? 뭐라고 하던가요? 벤츠 서비스 센터는 연료 개통 문제라고 하고 BMW에서는 점화 플러그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맥라렌 공식 센터는 목소리가 작아졌다.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어요. 2억 5천만 원이요. 병수와 도현이 동시에 눈이 커졌다. 2억 5천이라니. 이 정비소 1년 매출보다 많았다. 여성의 눈가가 붉어졌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도현은 그 눈빛에서 단순한 부유층의 걱정보다 깊은 무언가를 읽었다.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볼게요. 다만 저희는 작은 동네 정비소라. 이런 차는 자주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눈물이 고인 채로 살짝 웃었다.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도현은 병수와 함께 차를 살폈다. 엔진룸을 열자 피오소 트윈 터보 엔진이 드러났다.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엔진음은 확실히 불안정했다. 사장님, 이 소리 들리세요? 응. 뭔가 불규칙해. 컴퓨터로 잡아도 오류 코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도현은 20년간 쌓은 경험으로 엔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각 실린더의 폭발음, 밸브의 개폐, 터보의 회전음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저기요. 도현이 여성을 불렀다. 혹시 이 차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선물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성인이 되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이 차를 제 명의로 바꿔주셨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이건 그냥 차가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추억이에요.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다. 아내를 떠나보낼 때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약속이 있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못 고치면 진단비도 안 받을 겁니다. 여성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요, 네. 대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한유진이에요. 저는 정도현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병수는 뒤에서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놈, 참, 꼭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더라. 정비소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는 무언가 새로운 긴장감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도현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가 살짝 피어 올랐다. 이 차 꼭 고치자.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한유진이 정비소를 나가자 정도현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추운 바람이 휙 불어와 그의 작업복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다. 병수 사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도현아? 너 괜찮겠냐? 네,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야? 도현은 작게 웃었다. 사장님, 우리 정비소는 작은 동네 가게지만 정직하게는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병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네 성격을 내가 모르나. 근데 저 차는 너무 비싸서 솔직히 나도 무서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런데도 해보고 싶어요. 엔진룸을 다시 열어봤다. 4.0L V올 트윈 터보. 기계는 아름답게 설계돼 있었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도현은 낡은 진단기를 꺼내서 OBD 단자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고 각종 데이터가 주르르 떴다. RPM 정상, 흡기 압력 정상, 연료 압력 정상, 오류 코드 없음. 도현은 화면을 노려봤다. 이상 없다고 이 소리가 정상이라고. 그의 귀에는 여전히 미묘한 떨림이 들렸다. 실린더 폭발음이 아주 살짝 어긋났다. 마치 악보의 한 음이 삐뚤어진 듯 했다. 병수가 옆에서 보고 있었다. 뭐 좀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냐?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분명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가 못 잡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최신 차들은 센서 수백 개가 있지만 그거를 통합 제어하는 ECU가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내보낼 수 있어요. 병수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복잡하네. 옛날 카뷰레터가 차라리 나았다니까. 도현이 피식 웃었다. 맞아요. 그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 정비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도현은 차 키를 조심스레 보관함에 넣었다. 사장님, 내일 더 봐야겠어요. 그래라. 오늘도 수고했다. 사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저 좀만 더 보고 갈게요. 병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봤다. 무리하지 마라. 내 몸도 소중하다. 네. 정비소 문을 잠그고 도현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다. 이미 해는 완전히 져서 바람이 매서웠다. 작은 건물의 문을 열자. 선생님이 반갑게 맞았다. 아버님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죠. 괜찮아요. 타인이 감기 기운은 좀 나아졌어요. 타인인가 작은 가방을 메고 뛰어나왔다.
아빠 우리 타이나 도연이 딸을 번쩍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 자신이 지켜야 할 전부였다. 아빠 오늘 일 많이 했어. 응. 조금. 타인에는 선생님이 책 읽어주셨어. 재밌었어. 코끝이 빨개진 딸을 보고 도연은 마음이 시렸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라면을 끓였다. 타인인가? 옆에서 젓가락질을 배웠다. 아빠, 이거 이렇게 해, 그래. 잘한다. 우리 내일은 계란 넣어서 먹자. 도연은 웃으면서도 마음이 쓰렸다. 계란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라면이었다. 식사를 마치자 물었다. 아빠, 오늘 왜 속상해? 도연이 놀랐다. 아니야. 아빠 괜찮아. 거짓말? 아빠 표정 슬퍼.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타이나. 아빠가 잘 해결할 거야. 타인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빠는 뭐든 고칠 수 있잖아. 그 말이 도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래, 나도 고칠 수 있어. 그날 밤 도현은 다인지를 재운 뒤 컴퓨터를 켰다. 낡은 노트북 화면에 맥라렌 720S 정비 매뉴얼, PDF 파일이 떠 있었다. 영문으로 된 수백 페이지를 스크롤했다. 터보차저 제어 계통, ECU 신호, 센서 스펙, 눈이 시릴 정도로 읽었다.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기계 도면과 숫자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게 문제인가? 아니면 저건가? 유튜브에도 들어갔다. 외국 정비사들이 올린 영상을 찾아봤다. 맥라렌 엔진 이상, 진단 살해한 독일 정비사의 영상에서 귀가 번쩍 뜨였다. ECU가 오류를 못 잡는 미세한 밸브 문제, 이거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덜 깬 다인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정비소로 달려왔다. 병수는 이미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오늘도 새벽부터냐? 네, 오늘 꼭 잡아야 해서요. 병수가 커피를 내밀었다. 마셔. 몸부터 녹여. 네, 감사합니다. 맥라렌의 엔진룸을 다시 열었다. 오늘은 진단기를 쓰지 않았다. 오로지 손으로, 귀로, 몸으로, 터보차저, 부근의 파이프를 살짝 눌렀다. 아주 미세한 진동 패턴이 어제랑 달랐다. 여기다. 눈빛이 반짝였다. 병수가 다가왔다. 뭐 좀 잡았냐, 사장님? 여기 터보차저 제어 밸브가 의심돼요. 그게 뭐냐? 부스터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예요. 미세한 결함이면 센서가 감지를 못해요. 근데 실제로는 부하가 걸릴 때 압력이 흔들릴 거예요.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고칠 수 있냐 부품만 구하면요. 가격은 정품이 300만 원쯤 해요. 병수의 표정이 굳었다. 정비소 통장 잔액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50만 원도 남지 않았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들어왔다. 오늘은 평소보다 덜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긴장돼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도현이 인사를 건넸다. 유진이 불안하게 물었다. 혹시 뭐 발견하셨어요? 도현이 솔직하게 말했다. 확실치는 않지만 제어 밸브 문제 같아요. 센서에는 안 잡힐 정도로 미세한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유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고칠 수 있어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만 정품 부품을 구해야 합니다.
가격이 300만 원 정도 돼요. 유진은 지갑을 꺼냈다. 카드를 내밀었다. 필요한 거 다 사세요. 도현이 놀라서 손살에 쳤다. 아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문제인지 장착해봐야 알 수 있어요. 미리 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진이 멍하니 그를 봤다. 지금까지 간 곳은 다 선불 요구했는데 도현이 미소 지었다.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유진의 눈가가 젖었다. 정도현 씨, 진짜 이상한 분이네요.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좋은 의미요. 두 사람은 잠시 웃었다. 병수는 뒤에서 묘한 미소로 그들을 보고 있었다. 참, 저놈이 사람 하나 살리네. 유진이 카드 지갑을 가방에 넣으며 한참 동안 정도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약간의 서글픔도 보였다. 알겠습니다. 유진이 작게 말했다. 정도현 씨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생기면 꼭 말씀해 주세요. 진짜로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아껴서 구해볼게요. 유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긴장된 표정으로 정비소 문을 나섰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병수는 문이 닫히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도현아, 너 정말 바보냐? 네, 저 양반이 부자라잖아. 300만 원이 뭐 큰돈이겠냐. 그냥 받아서 부품 사지. 도현이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그렇게 하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요. 병수가 눈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돈만 받으면 그냥 서비스가 돼버리잖아요. 저는 저 여자의 차를 정말 고치고 싶어요. 병수는 한동안 가만히 도현을 바라봤다. 그러다 고개를 저으며 뒷정리를 시작했다. 너는 원래 그런 놈이지. 참. 그날 밤 정비소 문을 닫고 나와 깜깜한 도로를 걸었다. 하늘엔 별이 드물게 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도현은 한 손으로 목도리를 끌어올리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30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 차를. 아니, 그 여자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집에 돌아오니 타인인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빠 우리 타인아 뭐 하고 있어? 차 그리고 있었어. 도연이 다가가서 보니 타인인가 삐뚤빼뚤하게 자동차를 그려놨다. 그림에는 커다란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뭐야? 아빠 차야. 아빠는 고치는 거 잘하니까. 차도 아빠 좋아해. 도연의 눈가가 시큰했다. 우리 타인애는 정말 똑똑하네. 응, 나중에 아빠 도와줄 거야. 정말 응. 나도 차 고칠래. 도연은 타인을 번쩍 안아 올렸다. 고마워. 타인아. 타인이 깔깔 웃었다. 순간 오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다인지를 재우고 나서 도현은 다시 컴퓨터를 켰다. 맥라렌 79220S의 서비스 매뉴얼 PDF를 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이 시리고 어깨가 뻐근했다. 웨이스트게이트 컨트롤 밸브, 터보 차저 분해 순서, 게스킷 규격. 영어로 된 표와 도면이 빼곡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기계랑 대화할 줄 알잖아. 새벽 2시. 눈꺼풀이 천근망은 무거워졌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자기 얼굴이 초췌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이거만 제대로 준비하면 고칠 수 있어. 다음날 아침 정비소 문을 열자마자 최병수가 들어왔다. 어제 잠도 못 잤지. 도현이 쓴웃음을 지었다. 네, 몸 상하지 마라. 젊다고 막 굴리면 나중에 후회한다. 사장님,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 부품 빚내서라도 한번 주문해보고 싶어요. 병수가 입을 다물었다. 내 이름으로는 대출도 안 나오잖아. 아니요. 중고로라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 그거라도 있으면 이 차 살릴 수 있어요. 병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한번 알아보자. 그날 오후 도현은 중고 부품 거래 사이트와 외제차 동호회 게시판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 글을 발견했다. 722S 웨이스트 게이트 컨트롤 밸브 매물. 가격은 120만 원. 정품 신품보다 훨씬 싸다. 상태만 좋으면 된다. 판매자에게 바로 전화했다. 죄송한데 상태가 어떤지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확인하자 거의 새 것이었다. 혹시 내일 거래 가능할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은 병수 사장에게 인사를 하고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버스 창문 너머로 회색 빌딩들이 스쳐갔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부품 생각뿐이었다. 이거만 잘 구하면. 판매자는 30대 초반쯤의 남성이었다. 도현이 신중하게 부품을 살폈다. 스크래치도 거의 없었다. 이거 거의 새 것이네요. 네. 사실 제 차도 맥라렌인데 튜닝하면서 바꾼 거라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금을 건네고 부품을 받아서 들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드디어 용인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도현은 비닐에 쌓인 부품을 꼭 끌어안았다. 창밖의 햇살이 반짝였다. 마치 오래된 정비소 간판이 새 것처럼 반짝이는 상상을 했다. 우리도 바뀔 수 있을까? 정비소에 도착하자 병수가 달려나왔다. 구했냐? 도현이 부품을 들어 보였다. 네. 중고지만 상태 좋아요. 야, 너 눈이 다 살아있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그날 오후 한유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더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카키색 패딩 점퍼에 운동화 차림.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긴장돼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유진 씨, 유진이 부품을 보고 물었다. 저게 문제의 부품인가요? 네. 중고지만 상태 좋아요? 교체해 보겠습니다. 유진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보태세요. 도현이 손살에 쳤다. 안 됩니다. 왜요? 제 차잖아요. 제가 고칠 수 있는지 확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유진이 눈을 크게 떴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정비사입니다. 제 일은 고치는 거예요. 장사꾼이 아니라. 유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눈가가 젖었다. 알았어요. 죄송해요. 도현이 머리를 긁적였다. 아니에요. 죄송하긴요. 병수가 그 장면을 보며 작게 웃었다. 참 저놈들 순진하기는. 도현은 작업복을 입었다. 오래된 파란색 작업복,
손목과 무릎 부분은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제일 소중한 전투복이었다. 엔진룸을 열고 먼저 주변 부품을 하나씩 분해했다. 터보차저는 엔진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 작업 중 실수하면 수천만 원짜리 손실. 그래서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심호흡하고 집중했다. 볼트를 하나씩 정확한 순서로 풀었다. 병수는 옆에서 말없이 지켜봤다. 때로는 커피를 내주고, 때로는 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사장님, 저 물 좀 부탁드려요. 알았다. 해가 기울어 정비소 안이 노랗게 물들었다. 도현의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부품을 드러냈다. 됐어요. 유진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도현이 고개를 들어 유진을 봤다. 이제 새 부품 달아볼게요. 유진이 작게 끄덕였다. 도현은 새 부품을 조심스럽게 장착했다. 토크렌치로 정확한 힘을 줬다. 볼트 하나하나가 마치 그의 심장 박동 같았다. 잘 돼야 한다. 제발. 마지막으로 모든 연결부를 점검했다. 호스를 다시 끼우고 냉각수 라인을 체크했다. 병수가 작게 말했다. 도현아, 넌 진짜 기술자다. 도현은 살짝 웃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이제 시동 걸어볼까요? 유진이 두 손을 꼭 쥐었다. 정비소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도현이 키를 돌렸다. 부르릉.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났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소리였다. 규칙적이고 묵직했다. 도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유진이 입을 틀어막았다. 이게 제 차 맞나요? 병수가 크게 손뼉을 쳤다. 됐다, 완벽하네. 도현은 살짝 눈을 감았다. 가슴속이 뜨거웠다. 고쳤다, 해냈다. 한유진은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눈가가 붉어졌다. 정도현 씨, 진짜 고쳐주셨네요. 그 목소리는 떨렸다. 병수 사장은 큼지막한 손으로 도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도현은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네, 해냈네요. 유진은 송화방을 뒤적였다. 그리고 흰색 봉투를 꺼냈다. 여기 부품값이랑 공임이랑 제가 생각한 금액이에요. 도현은 손사래를 쳤다. 잠깐만요. 유진이 당황했다. 왜요? 저희는 정가로 받습니다. 정가 부품값 120만 원. 공임은 80만 원. 총 200만 원이면 돼요. 유진의 눈이 커졌다. 말도 안 돼요. 저 400은 생각했어요. 도현은 살짝 웃었다. 다른 데서 2억 넘게 부르셨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못합니다. 유진은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훨씬 큰 돈이 들어 있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래서. 유진은 작게 웃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고마워서요. 병수가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다. 자, 이제 차도 고쳤으니 한숨 돌리자. 유진이 병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 내가 한 건 없어. 다 도현이가 한 거야. 유진은 도현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진지했다. 정도현 씨? 네,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도현이 눈을 깜빡였다. 네, 뭔데요? 유진이 살짝 망설였다가 말을 꺼냈다.
당신 딸 타인이라고 했지요, 저.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비소 아니 순간 고요해졌다. 병수가 눈치를 살폈다. 도현은 멍하니 유진을 봤다. 왜요? 유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도 누군가한테 뭘 해주고 싶어서요. 뭘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영어도 조금 가르쳐 줄 수 있고 세상 이야기도 들려주고. 도현의 입이 굳어졌다. 유진은 그의 표정을 읽었다. 죄송해요. 너무 무례했죠. 아니요. 제가 너무 나섰네요. 죄송합니다. 유진이 몸을 돌리려 하자 도현이 급히 말했다. 잠깐만요. 유진이 멈춰 섰다. 정말 진심이세요? 유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 진심이에요. 도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한테는 너무 큰 부탁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허락해 주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병수가 조용히 말했다. 유진 양. 네. 우리 도현이한테는 딸이 전부야. 너무 갑작이라서 놀란 거야. 유진은 살짝 미소 지었다. 네. 이해해요. 병수가 도현을 봤다. 도현아, 네가 결정해. 도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인이한테 물어보고 괜찮으면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근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사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네, 알아요. 유진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오히려 단단해 보였다. 그날 저녁 도현은 다인지를 데리고 돌아왔다. 작은 전셋집. 벽에는 타인인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아빠 오늘 기분 좋아 보여. 응. 좋은 일 있었어. 차 고쳤어. 응. 아주 잘 고쳤어. 타인인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 부자다 도현은 웃으면서도 코끝이 시큰했다. 그래. 오늘은 부자다. 저녁을 먹고 나서 도현은 타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타인아. 응. 아빠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응. 언니 같은 사람이야. 이름은 유진 언니. 예쁜 언니야. 도현이 웃었다. 응. 근데 타인아, 언니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대. 왜, 너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재밌는 얘기도 들려주고 싶대. 타인이 눈을 반짝였다. 아, 진짜, 타인인가 싫으면 안 할 거야. 싫기는 하고 싶어. 나도 영어 배우고 싶어. 도현은 살짝 놀랐다. 아, 정말 괜찮아, 응. 언니 보고 싶어. 도현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쉽게 결심해버리네. 알았어. 그럼 연락해 볼게. 타인이 두 팔을 번쩍 들었다. 야호. 다음 날 도현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받았다. 여보세요, 한유진 씨. 정도현 씨. 타인인가 만나보고 싶대요? 유진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들려왔다. 감사합니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고맙긴요. 타인인가 좋아한다는데 언제 만나면 될까요? 이번 주말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네, 꼭 갈게요. 주말 아침 도현은 분주히 집 안을 정리했다. 바닥을 닦고 타인이 책상을 정돈했다. 아빠, 잘 됐어. 응. 잘했어. 타인애는 좋아서 방방 뛰었다. 언니 언제 와? 곧 오실 거야?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도현이 문을 열었다. 유진이 서 있었다. 오늘은 격식 없는 스웨터에 청바지,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얼굴. 하지만 눈빛이 반짝거렸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유진은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타인을 보았다. 타인이 눈이 동그래졌다. 언니 유진이 살짝 미소 지었다. 안녕? 타인아, 진짜 예쁘다. 도연이 민망하게 기침했다. 타인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유진 언니 유진이 살짝 타인을 안아줬다. 반가워, 타인아. 유진은 거실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영어 그림책, 색연필, 작은 공책이 들어있었다. 이거 타인이 주려고 가져왔어. 타인이 눈을 빛냈다. 우와, 이거 진짜 내 거야, 응. 앞으로 우리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 많이 하자. 타인이 유진을 껴안았다. 좋아, 언니 최고야. 유진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고마워, 타인아. 도현은 주방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다. 타인인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지. 그날 오후 유진은 타인에게 간단한 영어 단어를 가르쳤다. 헬로는 안녕이라는 뜻이야. 안녕, 잘했어. 그리고 땡큐는 고마워. 고마워. 도현은 몰래 웃음을 참았다. 발음이 엉망이네. 하지만 타인의 눈은 반짝였다. 언니, 또 해줘. 유진은 공책을 열었다. 그림도 그려볼까 타인인가 좋아하는 거? 응, 아빠 차 그릴래 좋아. 그럼 나도 같이 그릴게. 해가 기울 무렵 유진이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타인이 입을 삐죽였다. 벌써 가, 언니도 집에 가야지. 근데 우리 또 만나자. 약속해. 유진이 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 타인이 환하게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도연이 문 앞까지 배웅했다. 정말 감사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줘서.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묘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살짝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도연은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입게는 미소가 번졌다. 유진이 타인과의 첫 만남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도 현의 마음은 한동안 복잡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오니 타인인가 쪼르르 달려왔다. 아빠 언니 진짜 좋아. 도영이 살짝 웃었다. 그래, 응, 나 영어도 배우고 그림도 같이 그렸어. 우리 타인인가 잘 배웠네. 아빠 나 언니 또 보고 싶어. 도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기대가 가득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응, 또 보자. 언니가 약속했잖아. 타인이 두 손을 번쩍 들어 기뻐했다. 약속했어. 언니 최고야. 그 주말부터 유진은 일주일에 2번씩 정도현의 집을 찾았다. 처음엔 타인이 수줍어했지만 곧 금방 친해졌다. 유진은 로마자 알파벳부터 가르쳤다. A, B, C를 하나하나 따라 쓰는 타인의 손이 조금씩 안정됐다. 발음은 엉성했지만 아이는 너무 즐거워했다. 안녕, 언니와 잘해서 타인아. 그렇게 유진은 영어 외에도 그림, 동화책 읽기, 세계 이야기까지 타인에게 들려줬다. 도현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았다.
거실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도 몰래 두 사람을 바라봤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크게 울린 건 오랜만이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저런 표정 보면서 좋아했겠지? 문득 눈이 시큰해졌다. 어느 날 저녁, 타인이 유진에게 물었다. 언니? 언니는 왜 이렇게 똑똑해? 유진이 잠시 멈췄다. 글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공부하면 다 언니처럼 돼. 유진이 살짝 웃었다.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궁금한 거는 꼭 물어봐야 해. 나도 언니처럼 될래? 응. 타인은 충분히 될 수 있어. 그 말에 타인이 껴안았다. 사랑해. 언니 유진의 눈이 살짝 젖었다. 나도 사랑해. 타인아. 최병수 사장은 정비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야, 너 복 터졌네? 도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네. 아니, 그런 여자 보기 힘들어? 이 동네에서 애 가르쳐 주려고 오냐? 그것도 아무 데가 없이 도현은 대답을 못했다. 병수는 묘한 눈빛으로 도현을 쳐다봤다. 너도 좋아하냐? 사장님, 하하하. 얼굴 빨개지네. 도현은 귀가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병수는 껄껄 웃었다. 에이, 됐다. 너는 참 거짓말을 못해. 도현은 괜히 공고함을 뒤적였다. 그 순간 살짝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현 씨, 네, 저도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부탁이요. 유진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저 정비 배우고 싶어요. 도현은 깜짝 놀랐다. 정비요? 네. 그냥 하고 싶어요.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는 거. 그거 힘들어요? 괜찮아요. 저 해보고 싶어요. 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은 진지했다. 사람들이 저한테는 다 가진 사람이라고만 해요. 근데 저는 제 손으로 만든 게 없어요. 한 번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도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봐요. 유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대신 각오하세요. 네.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 날부터 유진은 정비소로 출근하기 위해 시작했다. 처음엔 병수가 혀를 찼다. 저런 고급스러운 양반이 여기서 기름 묻히겠다고 하지만 유진은 진지했다.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묶고 손톱 밑이 시커매질 때까지 연습했다. 도현이 오일 게이지 뽑는 법을 가르치면 유진은 메모했다. 엔진 오일 상태, 하이, 색, 플라점도 풀 냄새. 잘했어요. 브레이크 패드 교체할 때도 무거운 렌치를 잡고 땀을 흘렸다. 병수가 옆에서 감탄했다. 어휴, 진짜네. 얘는 다르네? 도현은 살짝 웃었다. 사장님, 잘하죠. 야, 너 웃는 거 처음 본다. 도현은 쑥스러워서 얼굴을 돌렸다. 유진은 집에 가서도 정비책을 읽었다. 도현 씨, 터보차저가 뭐라고 했죠? 압축기랑 터빈 원리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배기가스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서 흡기, 압축기를 돌려 출력 높이는 거요. 아하, 그럼 연비는 떨어질 수 있어요. 압축비가 다르니까. 유진은 눈을 반짝였다. 신기하다. 병수는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둘이 부부 같네. 도현이 얼굴이 빨개졌다.
사장님 병수는 껄껄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도현 씨. 네, 정비소. 투자하고 싶어요? 도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이 정비소. 지금 상태로는 너무 불리해요. 장비도 낡았고 공간도 좁고. 그건 알아요. 저 아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왜요? 그냥 싫어요. 유진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유마 믿을 수 없어요. 도현은 입을 꾹 다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섰네요. 그리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도현이 말했다. 잠깐만요. 유진이 멈췄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유진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릴게요. 며칠 동안 도현은 잠을 설쳤다. 병수 사장이 물었다. 왜 이렇게 멍하냐? 사장님, 저 유진 씨가 투자하겠대요? 병수가 눈을 번쩍 떴다. 진짜냐? 네. 야, 왜 안 받냐 그냥. 받기가 싫어서요. 병수가 한숨을 쉬었다. 도현아, 너 좋은 놈인 거 알아. 근데 너 혼자서는 못 이겨. 이 빚, 이 시설, 다 너한테 짐이야. 도현은 말이 없었다. 병수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그 여자는 달라. 나도 봤어. 진심이야. 도현은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결국 도현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유진 씨? 네.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든데요. 같이 해주세요. 이 정비소. 유진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네.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도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몇 달 뒤 정비소 간판이 바뀌었다. 병수 자동차 정비, 프리미엄 오토케어. 바닥은 새로 코팅했고 최신 진단기가 들어왔다. 고급 차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하지만 가격은 정직했다. BMW 오일 교환 얼마요? 25만 원입니다. 다른 데보다 싸네요. 정당한 가격만 받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작업복을 입었다. 커피를 내리고 예약표를 확인하고 진당이 작동법을 배웠다. 도현은 옆에서 지켜보며 웃었다. 잘하네. 배운 선생님이 좋아서요. 병수가 멀리서 보고 피식 웃었다. 아이고, 저 둘은 언제 결혼하려고? 그리고 타인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됐다. Hello, my name is Dan 피아노도 배워서 작은 별을 연주했다. 유진은 그런 타인을 꼭 껴안았다. 우리 다인 최고야. 도현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한유진 씨. 어느 날 저녁 셋이 라면을 먹다가 타인이 말했다. 언니, 언니, 우리 가족이 돼줄 수 있어. 유진이 눈을 크게 떴다. 도현도 놀라서 젓가락을 놓았다. 타인은 진지했다. 나 언니 좋아. 언니 우리 가족 하면 안 돼. 유진은 입술을 달달 떨었다. 그리고 살짝 웃었다. 타인아, 언니도 너랑 가족이 되고 싶어. 도현은 얼굴이 빨개졌다. 타인은 양팔을 벌렸다. 그럼 가족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라면 국물이 식어가는 줄도 몰랐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집 안은 포근했다. 그리고 조용히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